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셋업 메뉴의 기기 연결은 핸드폰 또는 잠깐만요. 기기 연결이라든가 핸드폰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란 메뉴에 들어가면 이 차의 모든 메뉴를 다 세팅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고, 또는 운전자가 원하면 본인이 편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선 이제 운전자 보조라는 메뉴를 보시면 주행 편의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정보, 정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드라이브 YG에 들어가 있는 안전에 관련된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편의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메뉴가 되는 건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이라는 메뉴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요 핸드폰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요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고속도로에 운전하실 때 내가 이 차의 속도를 지정해 놓으시고 차선을 잡아주고 앞차와 차간거리를 지정해 놓으시면, 이 차는 운전자가 이제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앞차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로 주행을 해주고, 차선 일탈되지 않도록 차로를 잡아주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되세요. 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실 때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설정 속도와 차간거리 또는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주행 속도 자동 조절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에 이 도로의 주행 속도가 몇 킬로 구간인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차는 그 주행 속도에 맞게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실 때는 요 버튼이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요 네 개를 가지고서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하시다가 원하시는 속도가 계기판에 봤을 때 이제 원하시는 속도가 딱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동 요건이 아니라고 나오세요. 근데 주행하고 있을 때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면, 만약에 내가 지정 속도 안 하고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기본 세팅은 30km부터 스마트 크루즈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시는 속도가 내가 가다가 뭐 80이나 100 정도 됐을 때 내가 요걸 딱 누르시면 요 계기판 상단에 그 원하시는 속도가 딱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면 이 차는 그때부터 이제 원하는 속도로 이제 악셀에도 안 밟아도 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행을 하실 때 이제 이 계기판 상단에 보시면 앞차하고 차간거리를 블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림이 나오는데요. 기본 세팅은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는데, 요 버튼이 차간거리 유지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뀌세요. 블록의 한 개의 거리는 대략 25m입니다. 그래서 그 4개가 되면 앞차와 차간거리를 100m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거 차간거리를 내가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 요걸 못 들었다. 4개가 되면, 그러니까 블록이 4개는 앞차하고 거리를 100m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이렇게 바뀌세요. 2개, 1개. 3개 할 때는 대략 75m, 2개 할 때는 50m. 1개 했을 때는 2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차의 거리를, 간격을 내가 좁히거나 늘리거나 할 때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 차는 앞차와 차간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속도를 100km로 맞췄는데, 만약에 앞차가 80km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100km로 가야 되지만 앞차와 차간거리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차도 앞차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같이 80km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앞차가 가다가 정차를 할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 차도 앞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같이 따라서 멈춰줍니다.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해주고요. 가다가 만약에 옆에서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그 차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감지가 돼가지고 또 거리를 또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또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운전하시는데, 옆에 보시면 요게 이제 차로 유지 기능 버튼이세요. 차로 유지 기능 버튼은 요걸 눌러 놓으시면 이 계기판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 모양의 표시가 뜹니다. 저게 흰색일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이제 주행하다가 저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이제 자동으로 핸들이 차선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이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계속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하고 차량 속도를 지정하고 앞차하고 차간거리 유지하시고 차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따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편하게 이제 이 차는 자동으로 이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속도를 100km로 지정했지만 속도를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가운데 있는 레바를 플러스로 쪽으로 밀리면 속도가 일씩 올라가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내리면 속도가 일씩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 크루즈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운전하시다가 내가 잠깐 크루즈를 일시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레바를 위에서 누르시거나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계기판 화면에 속도가 표시되어 있던 게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바뀌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이제 운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다시 가다가 내가 또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제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이용하실 때는 이 레버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미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까는 눌렀을 때 취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또 누르시면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100km를 지정했으면 이 버튼을 위에서 누르시면 이제 처음에 지정한 100km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 차가 RPM이 좀 올라가고 속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속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속도로 80인데 100km로 했던 처음에 크루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차는 100km를 맞추기 위해서 속도가 우웅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다시 지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서 크루즈 속도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크루즈를 이용하다가 내 크루즈로 완전히 나가겠다 라고 하시면 요 처음에 눌렀던 요 크루즈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차로 유지 버튼은 요 크루즈와 상관없이 항상 눌러 놓으시면 운전하실 때 일반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로 유지 기능은 현재 흰색인데 이제 요 불이 두 개다가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작동되는 거고 차로 유지 기능 버튼도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크루즈 이용하실 때 이제 이 차선이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향이 된다고 핸들을 안 잡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잡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경보가 뜹니다. 핸들 잡으라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크루즈 이용하실 때는 핸들을 잡으시고 또 항상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면서 예, 아무래도 이 차가 전자기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만큼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든가 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더라도 완전히 차에 맡기지만 안 되시고요. 항상 운전자도 전방을 부추시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예, 아주 편하게 장거리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어떻게 요건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 나중에 실제로는 고속도로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해보시면 아 이거구나. 근데 제가 제 차도 이제 크루즈가 있고 손님 차들도 이제 크루즈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운전해 보는데 저희 기아차의 요 크루즈의 차선 유지 기능 요게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이게 차가 가다가 이게 차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출까 막 걱정이 막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적정한 시점에 잘 멈추고 차선도 잘 잡아주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진짜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밑에 보시면 이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이제 운전자 주의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경고 시점이라는 것은 내가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시점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할 수가 있고요. 음량도 소리를 크게 작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전방 안전에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무심코 졸음운전 또는 부주운전하다가 앞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예, 경고 먼저 해주고 그래도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제어 급제동을 해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 경고를 체크해 놓으시면 경고만 해주고 제동은 안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돌 방지 해주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차로 안전도 보시면 이탈 방지 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차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나 또는 졸음운전해서 차가 이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경보해주고 자동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핸들을 살짝 이렇게 조향해주는 기능이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후측방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회피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후측방 영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기 깜빡이 등을 한번 왼쪽으로 좀 넘겨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계기판에 보시면 왼쪽 사이드 영상하고 오른쪽 사이드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후측방 영상 표시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 안 해 놓으시면 영상이 안 보이세요. 근데 체크해 놓으시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차를 멈추고 운전석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또는 동승하신 분들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보해주고, 그래도 문을 강제로 열려고 그러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예,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잠금 장치가 해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경보해주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안전 하차 보조 기능입니다. 이거 체크된 거는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차 안전을 보시면 이제 현재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후진 기어를 누르면 이 후방 카메라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후방 교차 안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뒤로 후진하려고 그러는데 요 뒤에 사람이나 자전거 또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보해주고, 그래도 내가 후진하겠다 하시면 후진이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 후방 교차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요 P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켜놓으시면 앞범버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차의 거리를 알려주세요. 소리하고 계기판의 화면으로서 알려주는데,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후진 기어를 넣더라도 이렇게 앞에 이 버튼이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앞에 거리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기아를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는 겁니다. 요걸 꺼 놓으시더라도요. 예, 그게 바로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예. 요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요런 기능을 다 이용하시면 내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더라도 사고를 이 차는 미리 감지하고 이제 운전해서 경보해주고 제동하기 때문에 미리 막아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세요. 내가 진짜 운전 잘못하다 보면 내가 사고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계기판 메뉴가 있는데, 계기판에 테마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테마 선택이라는 것은 이 계기판 화면이 좀 바뀌어주는 건데, 바뀌는 것을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체크해놨거든요. 그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 어디 갔어? 예,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기판 화면이, 예, 요게 이제 요 드라이브 모드를 보시면 노멀, 에코, 예, 스포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스포츠, 예, 스마트, 예,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할 때마다 계기판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드라이브 모드의 테마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는 연비절약 모드. 연비절약 모드에서는 속도가 많이 안 나세요. 왜냐면 속도가 많이 나면 연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스포츠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모든 출력을 이제 운전을 하기 최적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대신에 연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핸들이 좀 무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이 운전자가 좀 고속 운전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또 저속 운전을 좋아하는구나,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해주는 모드가 스마트 모드가 되세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이제 테마 화면이 바뀌는 거고요. 서비스 시kim 알림이라는 것은 내가 서비스 시kim 알림 메뉴를 클릭해 놓으시면 원하는 거리 또는 기간이 됐을 때 미리 이제 운전자 때 경보해주는 기능이 이제 서비스 시kim 알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연비 표시, 예, 요거는 뭐 주요 이제 평균 연비를 알려주거나 또는 제시동으로 연비를 해주거나 누적 연비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네, 표시 정보는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 또는 도로교통판, 후측방 영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와이퍼라는 것은 내가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현재 와이퍼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있어요. 오프, INT,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퍼 모드가 어떤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세요. 이 자동차의 와이퍼는 이제 요 레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위로 미시면 1회 작동,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이제 INT는 간헐식 와이퍼예요. 와이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실 때는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앞으로 밀면 와이퍼 속도가 빠르게, 반대로 내리면 와이퍼 속도를 느리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시면 빠르게, 더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와이퍼를 작동시킬 때는 요 조그만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앞으로 미시면 되세요. 그러면 노. 그
그 다음에 하이, 이런 식으로 와이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워셔액은 위로 미시면 앞에 워셔. 예. 그다음에 반대로 요걸 누르시면 뒤에 워셔액을 작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퍼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도로 결빙 알림 이런 것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결빙 상태가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도로 결빙. 그래서 외부 온도가 약 4도씨 이하일 경우만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계기판 음성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라는 것은 이제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메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기 차단 메뉴에 보시면 워셔형 연동 또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외부 공기 유입 방지라는 것은 우리가 터널이라든가 지하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공기가 탁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실외에서 실내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외부 공기 유입 방지고요. 자동 환기 기능은 이제 앞에 유리창에 습기가 차면 환기 모드가 외부 환기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세요. 창문 습기 방지에는 앞유리 습기 제거 또는 오토 디폭을 해가지고 앞유리에 습기가 찰 경우에는 이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앞유리 습기 방지. 예. 그 다음에 후속 공조 잠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차는 에어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에어컨은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에어컨은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뒤에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절하는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절하지 못하게 할 때는 후속 공조 잠금을 해 놓으시면 뒤에서 조절을 못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열선 통풍. 예, 요거는 뭐 이제 운전석 뭐 자동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위치가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 편의는 요거는 운전석 그 시트가 예. 앞뒤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워크스루 기능 말씀하셨잖아요. 메모리 시스템 기능 전향하신 다음에 내가 시동 끌고 내리면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뒤로 빠져주는 것을 길게 또는 짧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후석 시트 열선은 운전석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앞에 시트 열선은 여기 밑에 보시면 운전석 쪽에는 예, 열선 시트 또는 통풍 시트 단계별로 누를 때마다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동승수도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끌 때는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고요. 단계별로 누르면 단계별로 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조절하는데 뒤에 시트 열선은 뒤에 계신 분도 조절할 수 있지만 운전석에 앉아서도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또는 키기 끄기 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바로 후석 시트 열선 메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이트 기능에 보시면 헤드램프 에스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이트를 이 레버를 오토에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예. 아, 여기에 지금 현재 오토에 되어 있잖아요. 오토에 되어 있으면 이 밖에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뭐 하나인데 있을 때는 자동으로 꺼주고 지하 주차장 터널 같은 데 있을 때는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주는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야간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시동 끄고 이제 내리시면 이 헤드램프 라이트가 금방 안 꺼져요. 대략 한 1분 정도 켜져 있거든요. 운전자가 들어가기 편하게.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 되세요. 그 다음 하이빔 보조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일반 도로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지방도로 같은데 또는 시골 같은데 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으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럼 내가 라이트를 상향등 켜고 가는데 만약에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이 하이빔 보조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라이트가 하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다시 상향등을 켜주는 기능이 하이빔 보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경우는 내가 상향등 켜고 하다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자동으로 하향등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없으면 다시 켜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 다음 원터치 방향지시등은 내 깜빡이를 한번 살짝 눌렀을 때 몇 번 깜빡이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고 실내 무드 조명은 이제 요거 밝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드 조명 보시면 여기 이제 옆에 이렇게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런 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어 부분에 보시면 자동 잠금이라는 것은 주행할 때 전체 문이 다 잠기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내가 기아 변속할 때 잠기게 할 수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동 잠금 해제는 현재 시동이 꺼졌을 때만 전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뒤에 사람들을 내리게 할 때는 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운전석 동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셔야만이 뒤에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 밑에 보시면 예. 원격 파워 도어 동시 돌리. 예. 야, 이거는 예, 스마트 키 잠금 버튼 잠금 해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문을 이제 좌우측 슬라이딩도 하고 요거를 다 한꺼번에 열게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잠금 해제 버튼을 이제 3초 이상 길게 눌렀을 때 예, 문을 이렇게 자동으로 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이제 키를 가지고 이제 차 문 쪽으로 오면 자동으로 이 키를 감지해 가지고 사이드 문을 열어주는 기능이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 테일게이트 열린 속도 조절을 빠르게 느리게 문 열기는 빠르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테일게이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열림 또는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 요것도 마찬가지 체크해 놓으시면 예,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트렁크 문 쪽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요 키를 감지하고 문을 열어주는 기능이 스마트 테일게이트 자동 감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꺼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무 때나 시도 때 쓰시면 해 접근을 열리기 때문에 원하실 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예.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이제 닫힘은 예. 이 차량 후방 내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다시 차하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닫아주는 기능이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기능이 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기능들을 도어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편의 기능에 보시면 후석 승객 알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시동 끄고 내리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후진기어 눌렀을 때 뒷유리 와이퍼 작동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와이퍼를 이렇게 켜놓으시면 내가 후진기어를 했을 때는 뒤에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해주는 기능이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자동 작동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